안녕하세요. 브레인단협의 설기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적장애 아이들의 한의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인지기능상의 발달에 지연을 보입니다. 말이 늦는 경우도 있고 상호작용이 늦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해력은 그래도 좀 양호하지만 상호작용이 안 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해력이 좋은 데에 비해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고 조금 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발달의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약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뇌의 이 후반부, 뒤쪽 부분의 뇌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뇌 기능 검사를 해봐도 이 후반부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때로는 전반부의 기능도 저하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뇌의 이 후반부 또는 이 뒤쪽 부분은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즉 정보가 입력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입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처리하고 통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전두엽까지 가는데 정보가 상당히 적게 들어오죠. 즉 적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입력에서 이미 손해를 본 것이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달의 속도가 여러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디고 느린, 간신히 그 갭을 쫓아가는 것에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에 뇌의 측두엽이건 두정엽이건 후두엽 부위의 뇌의 영역을 발달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 못지않게 이런 한방 치료를 통해서도 이 뇌의 영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뇌에서의 이 후두엽과 측두엽과 두정엽은 뇌에 올라가는 경락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장이나 방광, 간, 쓸개 이러한 장부들이 뇌에 영향을 공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들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뭔가를 외부의 정보를 내 것으로 흡수해야 됩니다. 즉 흡수하고자 하는 힘이 좋아야 되는데 역시 이런 기능들이 한의학에서는 신주납기라고 합니다. 즉 신장은 기운을 안으로 모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체의 기능이 튼튼해야 신장의 기능이 튼튼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용이하다고 합니다. 물론 신장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도 하고 폐도 하고 심장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양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러한 기능들이 존재하고요. 때로는 체내에 독소가 있거나 한의학적으로 어혈이 있거나 이러한 몸에 있는 독소들이 몸의 어떤 순환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뇌의 순환에 있어서 뭔가가 좀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몸의 독소로 인해서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가뭄이나 어혈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오장 장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외부의 독소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체기라든지 어떤 항생제라든지 또는 어떤 백신이라든지 이런 또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 몸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 외부의 물질에 의해서 내 몸이 변화를 얻게 되고 내 몸이 데미지를 얻은 경우입니다. 이런 데미지에 대해서 몸에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출시켜주는 그러한 약들을 쓰게 됩니다. 소변 혹은 대변 혹은 땀으로 이런 독소들을 배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배출해 줄 때 내 몸에서 힘을 얻고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경우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하게 체했을 때 그 체인 상태에서는 잘 먹을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친구랑 어울릴 수도 없고 남의 얘기를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즉, 내 몸의 컨디션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때 체증이 내려가야 나의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처럼 내 몸에 어딘가가 막혀 있고 순환이 되지 않을 때, 즉 인지적인 기능의 발달, 사회적인 기능의 발달, 정서적인 기능의 발달이 막히게 되고 그 기능을 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의학적으로 원인이 이렇게 장부로 볼 수도 있고 그런 독소나 담음, 어혈, 체증, 이런 감기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장애의 원인이 이런 어떤 장부가 허약해서 온 경우도 있지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 몸에 독소가 쌓이건 배출해야 될 어떤 노폐물이 쌓이건 간에 그럴 때는 그런 외부의 원인을 치료를 해줬을 때 내 몸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적장애 아이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부가 허약한지 또는 외부의 독소나 어혈과 같은 담음 이런 노폐물들이 몸에 쌓여서 뇌의 발달을 방해하는지 이런 원인들 또는 이것이 같이 왔든지 이런 원인들에 따라서 그에 맞는 약을 써야 되고 그 약을 쓰고 1, 2주 후에 반응을 통해서 아이가 어떠한 부분이 발달을 하고 어떠한 부분이 발달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의 증상이 원인이 어디서 왔고 어떤 부분이 원인이고 어떤 부분이 이것에 대한 원인이고 아닌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치료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통 3, 4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원인이 많이 왔고 어떤 원인으로 이 아이가 지적 발달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의 방법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이 지적장애의 원인이 되는 이 뇌의 이 뒤쪽 부분의 뇌가 자연스럽게 조금 더 빠르게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뇌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많이 생소하실 텐데 저희도 더욱더 쉬운 방법으로 더욱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앞으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